그 앞에서 너무 잘해줘서 용서를 그걸로 받는 걸로 하고요. 이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조직 관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조직 문화 페이지도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볼 포인트들 잡아봤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조직 생활을 시작한 게 그 AOL이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 회사에서 느낀 마지막 거는 이 회사가 그 동부에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최대의 그 PC 통신 회사였는데, 예, 여기가 그 시니어 매니저부터는 유색 인종이 없더라는 뭐 그런 동부적인 특징이 있어서, 예, 그런 걸 느꼈던 회사. 그러니까 대부분 백인, 약간의 흑인들이 매니지먼트를 구성해서 운영됐던 그런 회사. 그리고 두 번째 다닌 회사는 이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서는, 예, 그때 당시가 신경영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막 돌아가고 있던 시절이었고, 뭐 칠사제도 하고 막 한참 그거 할 때였는데, 삼성이 그 인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걸 사실 느꼈고, 지금 제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회사는 조 회사인데, 조 회사는 처음으로 제가 임원 생활을 시작했던 회사고요. 이 회사는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매출 차이가 한 20배 정도 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또 강점이 있는 회사, 조직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래 다녔던 회사가 저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 그 자기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애사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여서,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회사의 그 조직을 좀 운영하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있었고요. 예, 요 미국 회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예,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래도 웃고 즐긴 사이에 직원이 이제 60명까지 좀 불었어요. 제가 작년 총각, 지금 직원이 2명이고, 예, 직원을, 예, 성장시켜서, 100배 성장시켜서 4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이제 60명까지 성장을 했고요. 예, 지금 싱가포르에 그 마케팅 세일즈 조직이 10명 있고, 미국에 지금 한 20분 계시고, 예, 베트남에 그 개발하시는 인력으로 이제 그걸 저희 직원으로 6월 1일부터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저희 회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센터하고 그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좀 모양이 좀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소꿉장난 하듯이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회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AI 솔루션하고 관계 있는 회사인데요. 기술적인 요소를 빼고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저 5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고, 릴라이어블하고, 이노버티브하고, 심플하고, 모던하고인데 다 이게 보면 쉽지 않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보통 우리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 나하고 같이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인데 걔는 왠지 전문가적이면서도 말하는 게 좀 믿음이 가고, 그러면서도 뭔가 일을 해결하는 게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복잡한데 어떻게 한 걸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심지어 옷까지 잘 입는,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도 저희가 존재할 거라고 믿었고요. 저희가 원하는 제품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제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하기 위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하이라키도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비행기 안에서 두서없이 막 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직 문화적인 어떤 것들인데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창의력하고 자율성이 사실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이제 3년 차긴 하지만 분명하게 목표가 공유되는 거 정말 이게 특히 저희 같이 작은 조직에서는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원활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 시너지 만드는 게 이제 저희처럼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회사는 좀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이 계속 뭔가가 바뀌는데 그걸 말랑말랑하게 계속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 또 바꿔!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요 정도입니다. 요걸 가지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허접해지는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제 고민이라서 적어 놓은 것들이고요. 저희 조직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조직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요거 하나가 그냥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족이, 저희는 이제 부족이 이제 3개 부족이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뭘 하나 좀 따서 이제 부족이 이제 4개가 될 거고요. 예, 부족 안에 보면 요거 하나, 이게 스쿼드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는 애자일 조직으로 치면 스크럼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들이고요. 하나를 만들기 위한 완성된 조직들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상호 소통의 문제가 생기니까 요 안에서도 챕터라고 해서 뭐 디자인 담당하는 친구는 디자인 담당하는 친구끼리, 개발 담당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좀 얘네하고도 같이 못 놀잖아요. 그래서 이 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길드는 이제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는 회사의 공식 조직입니다. 길드장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인공지능에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시각화 전문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각 여기에 붙어 있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포션이 있는데 그 포션에 대한 인사권하고 그 다음에 돈을 쓸 수 있는 재무권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 있는 웬만한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큼의 업무는 여기서 받고 요만큼의 업무는 여기서 받는데, 여기 잘라서 그냥 난 여기에 있는 일을 100% 열심히 정말 잘해서 대접을 받으면 요만큼은 인정을 받는 거고 요건 아닌 거. 그러다 보면 몇 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도 생깁니다. 조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를 매니징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과 돈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도상에서 누르고 하면 최종적으로 사장님까지 그냥 쭉 넘어가는 게 무조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포트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리포트 라인이 그냥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리포트 라인이, 그거는 있는 가운데서 이게 가지치기로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쿼드 조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엑셀 표를 가지고 저희가 세계 오피스를 좀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쿼드 간에 뭔가 서로 업무를 주고받아야 되는 일 같은 것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사실 저희는 이걸 신호등이라 부르는데, 신호등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합니다. 신호등이 그냥 녹색이면 그냥 다 잘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뭔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다는 게 빨간색이고, 이제는 팀에서 이제 신경 써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황색 신호등을 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직원들한테 업무를 할당하고 해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팀장하고 팀원이라고 하면, 팀장은 분기 단위로 본인의 업무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업무 할당은 위에 있는 조직장이 이제 업무 할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본부장이 월간 단위로 업무 할당을 줍니다. 본인 요 계획을 참고해서 업무 할당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어떤 업무가 떨어질지 팀장은 요거가 중간에 참고를 하지만 월별로 떨어지는 업무가 메이저 업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계속 변화가 있을 때에 자기가 원래 세우는 계획에 국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평가는 분기 단위로 이제 평가를 해서 1년에 4번 평가한 걸 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팀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할당이 위클리로 떨어집니다. 매주 매니저가 이번 주에는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작성을 해서 주고요. 프로티지를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실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채워서 줍니다. 매니저하고 여기 직원하고가 같은 나라에 있지 않은 경우가 저희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평가는 월간 단위로 해서 1년에 12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는 게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요게 정리한 것들을 한 달씩 모아가지고 같이 인터뷰하고 리뷰하면서 그냥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는 이유가 2가지인데, 회사의 목표가 이제 밑에까지 말단까지 내려가는 게, 비즈니스가 계속 바뀌면 회사의 목표가 바뀌는 게 사실은 이게 전달이 늦어지는데, 주간 단위로는 이게 전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뭔지가 정해지고,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할 일 따로 있는데 이것도 하래 그러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좀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팀 구성은 일단 자원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손들어서 이제 먼저 하게끔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프로젝트 규모나 이런 거 별로 이제 프로젝트 수당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미리 이제는 플랜을 먼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든 사람이 많으면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죠. 예, 골라 잡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골라 잡은 멤버들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뭐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좀 안 되거나 해서 인원이 적으면 이제는 그 리더 하신 분이 막 잡으러 돌아다니거나 회사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같으면 뭔가 이거 버지팅을 높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직원들 안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버리게 되는. 예, 괜히 그냥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티베이션 하는 방법 중에 그 아까 ESOP라고 있었잖아요. 종업원 지주제가 있는데 이건 그 소구 회사들은 애사심이란 말 자체 굉장히 넌센스거든요. 말이 안 돼. 제가 사장이지만 저도 회사 별로 애사심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애사심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로열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즐겁고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동기를 주고 이런 느낌은 의미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방법들이고요. 이거 ESPP는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프로그램이고 RSU는 뭐 비슷한 겁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이름이 틀린 거고요. 그 1년에 그래 2번을 1월 달하고 7월 달에 작년 말하고 상반기에 대한 그 평가들 모아가지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6번 모은 거고 그 팀장 같은 경우는 2번 모은 거죠. 그 모은 걸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 주는 게 뭐 얼마를 주식을 나눠주든 간에 25%는 처음에 이게 확 줘버려요. 나머지 75%는 3년간 36분의 1로 나눠서 이제 매월 이렇게 꼬박꼬박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누적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이 이제 6월달 지나고 7월달 들어갈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받는 주식은 이만큼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얘가 지금 달라붙어 있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예. 여기 이게 이건 구글 뭐 아마존 다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예, 이러면 이제 그리고 나중에 직원들이 좀 성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게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앞에서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 노력해서 그 다음에 받겠다는 게 될 수 있고요. 그게 3번 연속, 4번 연속이 이게 빠지게 되면, 이제 4번 연속 빠지면 이것도 다 없어질 거잖아요. 6개월, 뭐 1년 지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알아서 뭐 그만두든지 여기 이제 또 판단이 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철저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상을 가지고, 근데 보상이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연속된 보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송구스러운데요. 다시 보면 창의성하고 자율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저희는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할 때 전부 다 원 오브 댐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캡이든지 볼을 가지고 꼭 회의를 하게끔 만듭니다. 공을 갖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공 달라고 막 서로도 손들고 공 주면 말하는 방법을 써서, 예. 그러니까 말 듣기 싫은 사람한테 공을 안 줘서 저는 보통 듣는 쪽 이렇게 많이 하는. 예.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상도 있겠지만, 하는 일이 재밌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희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일을 재밌게 하는 게 회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건데, 좋은 제품이라는 개념이 이제 틀려가지고 많이 연구해가 제품을 딱 내놓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고객의 니즈에 자꾸 맞춰줄 수 있는 굉장히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목표 체계를 만드는 이 부분, 아까 설명드린 뭐 이런 어떤 정도가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분명한 목표 공유는 슬라이드에 넣었다가 제가 뺀 건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스타트 위드 Y인데, Y는 매니지먼트가 같이 얘기를 해서 공감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How를 팀장들이 정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무엇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How하고를 팀원들이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데, 저걸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Y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요건 아까 조직 분위기로 만드는 거. 조직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줄 서 있다가 또 이렇게 모여 하면 이렇게 모이고, 예, 그런 조직을 가지고 한번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챌린지가 이제 인원이 갑자기 또 많아져가지고 60년 정도면 이제 중소기업 정도 수준은 겨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저 오피스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오늘 그 이후에 토론할 때 예, 어떤 해안을 좀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